흙처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흙처럼 아시람 여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축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집 짓기 준비 사업으로서 집을 짓기 전에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세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토목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는 식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셋째는 임시 전기 설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토목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가장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한 자연지형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토목공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아주 평평한 땅이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도 토목공사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경사진 땅에다 집을 지을 경우 대부분 두부모 자르듯이 반듯반듯하게 터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러한 토목공사는 자연지형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공격합니다. 특히 대단히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현장을 가보면 엄청나게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목격됩니다. 여기 사진으로 보시는 이 장면이 바로 그러한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이런 현장을 만날 때마다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46억 년이란 장구한 흙의 역사를 한순간에 파괴 변조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구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며 지구라는 한 생명체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단위 세포들이 나라는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지구의 한 주민에 불과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보면 안하무인입니다. 특히 봄철 건축 현장 곳곳에서 거대한 포크레인으로 수많은 자연 생명체들을 죽이며 자연을 마구 공격하는 장면은 마치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무참히 공격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인간이 지구의 암세포인 것은 분명합니다.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봄철에 생명 파괴적인 건축 현장을 수없이 만나면서 봄이 주는 희망과 역동 그리고 아름다움 이면에는 또 다른 봄의 슬픔을 발견합니다. 이런 점에서 봄은 슬픈 계절입니다. 참으로 꽃피는 이 아름다운 봄철에 자연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연이 아파하는 절규가 가슴속으로 고통스럽게 스며듭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방금 전에 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토목공사 현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무척이나 평화스럽지요. 시각적으로도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경사진 자연지형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의 지형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들은 알프스 지역의 목조주택들이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알프스로 몰리는 것은 알프스라는 산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알프스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시각적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을 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라는 알프스 도시에서 공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알프스의 집들은 가능한 한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지은 집들입니다. 획일적인 계단식 토목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집을 짓고자 하는 그 터에는 나무, 풀, 돌, 흙 등 자연의 생명체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수만 년 전서부터
사람보다 먼저 그 터에 자리를 잡고 사는 원주민들입니다. 그곳은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이라는 괴물을 들이대어 수많은 원주민들의 삶을 터전을 파괴하고 죽이는 인간의 집짓기 행태는 제 눈에는 분명 건강한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죽이는 암세포들의 행태와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을 때 가능한 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목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미 둥지를 틀고 사는 수많은 자연의 원주민들의 삶을 존중하는 공생 또는 상생의 집짓기를 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수로 공사입니다. 배수로 공사에 관한 꿀팁, 다시 말씀드리면 적은 비용으로 기능이 매우 우수한 배수로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크레인을 불러서 토목공사를 할 때 반드시 배수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집터 뒤쪽으로 경사진 산이 인접해 있는 곳이라면 산 쪽으로 석축을 쌓고 석축 앞부분을 깊게 파서 배수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 또는 습기가 집터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배수로를 자연 배수로로 사용하기보다는 훌륭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유공감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훌륭감 배수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U자형 콘크리트관이 바로 훌륭관입니다. 대부분 건축 현장에서 이 배수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 훌륭관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이 있어야 하고요. 또 사람이 포크레인에 붙어서 작업해야 합니다. 포크레인이 와이어로 관을 이렇게 들어주면 관을 서로 결합시키는 작업을 사람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재값, 장비대, 인건비 등을 합하면 비용이 꽤나 많이 듭니다. 훌륭관 배수로의 두 번째 단점은 사후 관리가 필요한 배수로입니다. 비가 오면 주변 토사가 배수로 안에 흘러 들어와서 쌓이게 되면 배수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배수관 안의 흙을 때때로 이렇게 수시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매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요한 배수로입니다. 그러나 유공관 배수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없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검은 관이 유공관인데요. 이름 그대로 구멍이 있는 관입니다. 유공관에 많은 구멍들이 뚫려 있는 이유는 유공관 주변의 물들을 구멍 안으로 유입시켜서 한쪽 방향으로 배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부직포인데요. 얇은 천입니다. 이 부직포로 유공관을 완전히 감싸서 설치합니다. 그런데 유공관을 부직포로 완전히 감싸서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공관만 매설하게 되면 흙이 유공관 구멍을 막거나 흙이 물과 함께 유공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유공관을 부직포로 감싸주면 유공관 안으로 흙은 들어오지 못하고 물만 유공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됩니다. 시공 과정을 보면요. 먼저 유공관을 부직포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깊이 파놓은 배수로 바닥에 유공관을 설치합니다. 물론 이때 배수로는 한쪽 방향을 더 낮게 파서 낮은 쪽으로 배수가 되게 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유공관 좌우와 상단에 파석 자갈을 지표면 높이까지 깔면 유공관 배수로 설치 작업은 끝입니다. 어떠신지요? 설치 방법이 아주 간단하죠. 저희 흙처럼 아시람은 토목공사를 할 때 이와 같은 유공관 배수로를 관내 전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배수로 공사 중에 제가 강추하는 것은 유공관 배수로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유공간 배수로가 훌륭간 배수로 시공 방법보다 매우 간단하고요. 두 번째는 시공비도 훨씬 적게 듭니다. 셋째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유공간 배수로는 훌륭간 배수로처럼 배수관 안에 쌓이는 흙을 때때로 삽으로 제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설사 유공간 배수로 상단에 흙이 쌓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치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공간 주변 사방에 파석 자갈층이 있어서 비가 오면 어디론가 유공간 구멍 안으로 물이 유입되어 배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건축주는 토목공사를 하고 나서 식수를 해결해야 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식수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4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그 지역에 설치해 있는 상수도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돈을 들지 않고 가장 편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는 시골 지역이 많죠. 이제 그럴 경우 지하수를 파거나 아니면 샘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상수원 계곡물을 끌어다가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4가지 방법 중에 각자 형편에 따라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물을 해결해야 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과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건축공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임시전기를 미리 신청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기초공사부터 시작되는 건축공사는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집을 지을 때 임시전기를 설치하지 않고 터 근처에 기존에 사용하던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만일 농사용 전기를 사용해서 집을 지으면 나중에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시전기 사용 신청을 하여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임시전기 사용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첫째, 전기 사용 신청서. 둘째, 건축주 신분증 4번. 셋째, 통장 4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임시전기 사용 완료 후에 한전 공탁금을 돌려받을 때 필요한 통장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건축 허가증 4번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임시전기 사용 신청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전기 사용 신청을 할 때 한전에 내는 공탁금은 주택용의 경우 기본 3kW 사용에 대한 공탁금은 10만 원입니다. 만일 전기가 더 필요하다면 1kW당 4만 5천 원을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시전기 사용을 위해 임시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면허가 있는 전기공사 업체를 통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 설치 비용은 업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한정 공탁금을 포함해서 대략 60만 원 내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시전기 사용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면허가 있는 지역 전기공사 업체를 정해서 대행하시면 됩니다. 의뢰받은 전기공사 업체는 임시전기 사용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갖춰서 그 지역 한국전력공사에 임시전기 사용 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시전기 사용을 위한 임시전기 계량기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아서 건축주의 터에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임시 계량기를 설치하고 나면 이제 건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집을 다 짓고 나서 임시 전기 계량기를 그대로 두고 임시 전기를 주택용 전기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시로 집을 짓기 위한 전기와 주택용 상용 전기는 용도가 다릅니다. 둘째로 접지공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시전기 접지는 콘센트만 접지하지만 주택용 전기는 모든 부분에 접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임시전기 계량기를 주택전기 계량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오늘은 집짓기 준비 사업으로서 토목공사, 식수 해결, 그리고 임시전기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학처럼 가족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일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삶의 대역사입니다. 집짓기 준비 단계에서부터 정성을 모으고 기쁜 마음으로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행복한 집짓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짓기 준비 5부로서 야외 생태 화장실 설치, 비닐하우스나 창고 설치, 그리고 설계 등의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